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치 않은 옥군입니다. 6월 15일 오후 7시 돼가고 있습니다. 좀 전에 그 올림픽 공원에 제가 다녀왔는데 오후 한 5시경에 도착했나요? 뭐 저는 올림픽 공원 딱히 가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처음 가보다시피 했는데 사람들이 뭐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아직은 모이지 않았다. 이제 뭐 저 소수 흩어져 있는 분들까지 다 합치면 한 약 1000명 정도, 제가 보기엔 그 정도 인원이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뭐 한 퇴근 시간 이후에는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죠. 아무튼 현장 분위기 좀 보고 둘러보고 왔습니다. 대충 짐작이 가는 그런 분위기고, 뭐 이렇게 유튜브 화면으로 보다가 그냥 직접 가서 보니까 여기 구조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이제 현장의 그 느낌을 좀 느끼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집회가 하여튼 뭐 그 이재명 정부는 참 그런 쪽에 잔머리가 좋으니까 어떻게든 이거를 이제 잦아들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쪽엔 잔머리가 참 좋은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은 이제 저기 슬슬 이제 분위기 띄우죠. 집회가 이제 폭력 집회다, 뭐 정치색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슬슬 강제 해산시킬 그런 분위기를 자꾸 띄워요. 아무래도 모이려는 힘이 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런 걸 참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근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어느 선은 넘어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의 바람대로 이 모임이, 이 집회가 그냥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아예 여기서 한 방에 정리가 됐으면 좋겠지만, 그러기 뭐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지만 이미 한번 어느 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건 뭐 또 조만간 무슨 어떤 계기로 다시 폭발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니까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요즘에 오늘자 나오는, 이제 며칠 전부터 그런 얘기가 솔솔 나왔는데 JTBC가 거의 망해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소식을 보니까 뭐 채무 불이행이네,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용어들이 많은데 뭐 무식한 저로서는 일단 망해가고 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저는 오늘은 이제 JTBC가 망해가는 그 얘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그런 거죠. 사실은 중앙방송국들,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건 이제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보지 말고 최근 한 200년만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언론이 발전해온 과정을 보자는 거죠. 그럼 뭐 200년 전만 해도 이제 겨우 신문 인쇄하기 시작해갖고 신문으로 언론이, 그러니까 이게 대량으로 인쇄할 수 있는 기술이 있기 전, 그러니까 한 500년 전에는 언론이라는 게 딱히 읽기가 힘들었어요. 뭐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렇게 같은 내용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문인 윤정기 이런 게 많으니까 대량으로 인쇄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내용을 볼 수 있게 됐다 이거죠. 그게 불과 뭐 200년 전후겠죠. 그게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진짜 이렇게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그 어떤 언론의 기능이 그때부터 중요해졌겠죠.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같은 내용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라디오가 나왔죠. 라디오가 동시에 전파를 쏨으로써 수백만 명조차도 같은 내용을 동시에 들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이 방송의 중요성이 인류 역사상 나타나기 시작한 거겠죠.
그 다음에 텔레비전이 나타났고요. 흑백 텔레비전이었겠지만 이제 흑백 텔레비전이 나타나면서 동시에 화면을 뭐 라디오랑 비슷했을 겁니다. 효과는 동시에 화면으로 이렇게 뉴스 방송을 내보내면서 수백만 명, 뭐 사실 세계적으로는 수억 명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인류 최초죠. 이제 그게 쉽게 해서 500년 전에는 그럴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인류는 문명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불과 한 100년 전쯤에 흑백 TV가 나타나면서 그렇게 됐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것 때문에 처음에 이제 TV가 나타났을 때는 그 뉴스 방송이 그 방송국에서 하는 뉴스 방송이 힘이 있고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론에 힘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 그 방송국들은 굉장히 조심을 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자의 윤리의식도 강했었고, 굉장히 자기들로서도 자기들이 그런 일을 한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뿌듯함도 느꼈을 거고, 그런 일이 인류 최초기 때문에 뭐 선례가 별로 없었으니까 굉장히 순수하고 그 기자의 윤리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그 방송을 내보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방송, 그게 엄청난 권력이라는 거를 이제 시간이 가면서 점점 자기들이 방송을 하면서 알게 됐겠죠. 엄청난 권력이잖아요, 사실은 그게. 이론적으로 수억 명까지 동시에 볼 수 있는 그 방송을 송출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어마어마한 권력이라는 걸 알 수 있었겠죠, 어느 정도. 근데 처음엔 몰랐을 거예요, 하면서. 처음엔 와, 신기하다, 뭐 이런 느낌이었겠죠. 좀 뭐 한 시간이 지나면서 10년, 20년 지나면서 자기들이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다는 거를 자각을 했을 겁니다.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지금 한 100년이 흘렀는데, 사실은 이제 한 30년, 20년 전부터는 이제 중앙방송의 힘이 점점 빠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전성기였던 게 한 30년 전, 20년, 30년 전까지가 중앙방송국들의,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현상, 미국의 CNN도 마찬가지고, 거대 자본이 투입된 방송국이 들어서고 그 방송국이 송출하는 그 전파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좌지우지 될 수 있었던 시대였다는 거죠. 그 시대가 약 20년 전부터 확 변하기 시작한 게 이제 유튜브, SNS, 개개인이 각자 방송 내용을 만들어서 방송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에는 뭐 유튜브 방송이 이제는 중앙방송의 힘을 많이 약화시켰습니다. 많이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중앙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은 예전에 비하면 아직도 많이 있는데 예전에는 거의 절대 다수였죠. 그냥 뭐 다른 거 볼 게 없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같은 세대는 뭐 20대 때 30대 때 아니 뭐 저녁 시간에 테레비 앞에 앉으면 MBC 아니면 KBS예요. 뭐 SBS도 있었지만 서울에는 아무튼 그 MBC 아니면 KBS에서 방송하는 뉴스 내용을 다 봐. 근데 또 MBC나 KBS나 그때는 상당히 그 윤리의식이 있어가지고 거의 같은 내용을 방송을 했어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우린 저녁 먹으면서 그걸 보면 같은 걸 보고 그러니까 그 힘이 어마어마했죠. 거의 전 국민의 반 정도는 보니까 그거를 어마어마한 숫자가 보는 거죠. 이제 그러던 시대가 점점 지나면서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제 힘이 많이 빠졌죠, 지금. 그래서 이제 연예인들도 예전만큼 중앙 방송에 그러니까 방송국에 의존하기보다는 유튜브 쪽으로 또 많이 넘어가고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기에는 이 머리 좋은 웃군이 보기에는 JTBC가 망해가는 것은 물론 이제 거기 표면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은 중앙방송국들은 계속 약화되다가 다 망할 겁니다. 나중에는. 아니면 조그만 방송국으로 전락을 하겠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흐름이.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는 그 흐름이. 방송이라는 게 생겨나고, 전파 방송하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쭉 이제 이렇게 통으로 보면, 크게 보면, 지금 그런 흐름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 흐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머리 좋은 웃군이 얘기하는 내용을 보는 분들은 이 극소수의 분들은 어떤 회는 뭐 한 2회 저번에 찍은 건 2회예요. 제가 하나 봤으니까 누가 한 명 본 거예요.
예, 보통은 뭐 한 네다섯 명 보시더라고요. 그 정도 되는 이제 이 방송을 보는 이 머리 좋은 분들이죠. 이분들은 이거를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책에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잘. 이거는 뭐 저는 책을 안 보기 때문에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같은 맥락에 뭐가 있냐면 말이죠.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제 또래는 그랬을 거예요. 저랑 비슷한 또래는 엘비스 프레슬리를 잘 몰랐어요. 방송에 잘 안 나오고. 우리는 마이클 잭슨 세대고, 그 이전 저보다 몇 살 많은 분들이 이제 엘비스 프레슬리를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죠. 엘비스 프레슬리는 말이죠. 인류 역사상 어떻게 보면, 물론 고전에 이제 비슷한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 그 무렵에 거의 엘비스 프레슬리가 이제 대표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갑자기 많은 사람의 인기를 얻는 대중 스타, 대중 가수, 그러니까 스타, 요즘 말로 스타가 되는 그런 경우를 거의 처음 경험해 본 거예요. 인류 역사상, 인류가. 그러니까 어떤 인물이 많은 팬을 거느리게 되는 현상을 거의 처음, 이제 그 이전에도 약간 있었겠지만, 이제 하여튼 뭐 엘비스 프레슬리가 거의 처음이다시피 하니까, 예. 그런 경험을 인류 전체를 통틀어 볼 때 인류가 처음 경험한 거예요. 그게 이제 불과 50년인가요? 아니죠. 60년, 70년 전. 6, 70년 전에 이제 그런 경험을 인류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뭐 비틀즈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현상이냐면, 그 어떤 평범한 사람이 갑자기 수많은 사람의 스타가 되는 거예요. 막 엘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 됐을 거예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슨 말? 그러니까 그걸 처음 인류 자체가 처음 경험하니까, 물론 엘비스 프레슬리 본인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런 인기를 얻게 되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겁니다. 이제 겉으로는 뭐 화려하죠. 돈도 많이 벌고. 그 돈을 많이 번다는 것 자체도 처음 겪어보는 인류 전체로서는, 아니,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렇게까지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거는 처음 경험해보는 거였어요. 인류 전체가. 그런 현상을. 그 의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가 있었냐면, 그 처음 경험해 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은 와 부러워하고 참 돈 많이 벌고 좋겠다 뭐 이랬겠지만, 실제로는 엘비스 본인은 굉장히 불행했을 겁니다. 실제로도 뭐 그거는 뭐 많이 얘기가 나오죠. 처음 경험해 봤으니까 몰랐던 거예요. 뭐 화려해 보이지만 굉장히 불행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겠죠, 연예인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찍다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었는데, 만에 하나 내가 유명해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유명해지면은 치러야 될 대가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일단 개인의 삶은 없어지는 겁니다, 거의. 유명해지면. 이제, 물론, 유튜브로서 유명해져 봐야 이제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러니까 지금의 BTS 정도로 유명해지면, 우리나라 지금 BTS가 있죠? BTS 정도로 유명해지면 이거는 개인의 삶은 거의 없어진다고 봐야죠. 굉장히 지금 저는 방탄소년단 팬인데 사실은 뭐 아미까지는 아니고 그냥 좋아하는. 이제 뭐 거기 이제 영상으로 많이 보면은 그 진이라고 있어요. 그 제일 나이 많은 친구가. 이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 지하철도 못 타고 뭐 이렇다 이제 얘기를 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방탄소년단이니 뭐 블랙핑크니 이런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그 스타들,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이건 아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이 머리 좋은 웃구는 짚어내고 싶은 거예요. 뭘 짚어내고 싶냐? 이 친구들은요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노하우가 쌓였어요. 엘비스 프레슬리로부터 뭐 비틀즈 뭐 그 뒤로 슈퍼스타들이,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슈퍼스타들이 쭉 뭐 마돈나도 있었고 마이클 잭슨 뭐 쭉 있었는데, 겪으면서 우리나라에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선배들 그 연예인들로부터 인기는 순간적이다, 인기는 일시적이다, 인기는 언젠가는 사그라든다, 뭐 이런 내용들, 그런 것들을 자꾸 듣고,
처음에 엘비스 프레슬리는 인기가 뭐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몰랐다는 거예요. 인기가 도대체 뭔지. 인류가 처음 겪었으니까. 근데 그걸 계속 겪다 보니까 한 100년 가까이 겪다, 70년 겪다 보니까 이제는 많은 노하우가 쌓였죠. 연예인들도. 그러니까 인기가 많다는 것은 어떤 것이다. 어떤 부작용이 있고 어떤 쪽에서는 화려하고 좋지만 부작용은 이러한 것이 있다. 치명적인 부작용은 이런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배들로부터 계속 얘기를 듣고. 제가 봤을 때 BTS는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죠. 나름대로 개인의 행복을 상당히 잘 지키고 있어요. 그 정도는. 그러니까 옛날에 엘비스나 뭐 마이클 잭슨이 전부 불행한 사람들이었죠. 말로가 비참했고요. 그걸 그때는 몰랐어요. 인류 전체가. 근데 지금은 잘 알고 있는, 특히 우리 한국 젊은이들은 그걸 잘 알더라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똑똑해요.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인기가 뭐라는 걸, 인기의 속성을 이제 잘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제가 보는 관점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큰 실수를 안 해요. 물론 이제 그 뭐 연예인병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연예인병 그거 저는 잘 알죠. 저는 인기가 한 번도 없었지만 머리가 좋으니까 압니다. 시뮬레이션이 되거든요. 내가 만약에 인기가 있었을 땐 어땠겠구나. 물론 젊었을 땐 몰랐어요. 저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알겠죠. 아, 인기가 있다는 거는 화려하고 좋지만, 돈도 많아지고 좋지만 치러야 할 대가들이 많구나. 네, 이제 그런 점들을 지금 그 우리나라 연예인들은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거.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방송국이 어떻게 발전해 왔고 이제 어떻게 내리막을 걷고 있는지. 그러니까 방송국이라는 것은 중앙에서 거대 자본을 들여, 예전에는 아예 국가에서, KBS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운영했잖아요. 아니면 이제 뭐 거대 자본을 가진 뭐 기업이 방송국을 세우고 거기서 그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거기서 방송하는 게 다니까, 뭐 유튜브 없을 때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든 국민들이 그걸 보고, 그런 시대에서 이제는 이게 스마트폰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그 인터넷 연결망이 생기고 뭐 이런 게 인류 문명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개인이 저처럼 이렇게 방송을 만들어서 내보낼 수 있는 시대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중앙방송국의 힘은 점점 더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MBC도 결국은 망하고. 근데 그게 원인이 뭐 지금 제가 보기에는 JTBC가 망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얘네들이 너무 편파적인 방송을 했어요. 그 뉴스에서. 근데 그게 그렇게 진실을 거스르는 행동을 해가지고는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거기에서도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작년에 JTBC가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보인 그 행태들을 제가 알거든요. 유튜브 때문에 알게 된 거죠. 그것도. 개인들이 다 찍어갖고 지금 JTBC 기자들이 어떻게 방송하고 있는지 제가 다 봤거든요. 어떻게 취재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니까 망할 수,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 됐겠죠. 그렇지만 거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전체적인 방송국들은 이제 힘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 조만간 그 거대 방송국들은 다 없어질 겁니다. 이제 군소 방송국으로 전락하든가, 지금보다 훨씬 더 힘이 빠질 거예요. 망하든가 아니면 뭐 규모가 작아지든가 그렇게 되겠죠. 이것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